인생은 짧고 더덥기 때문에 사실 우린 이룰 게 별로 없다. 정말 미친 목표를 세우고 정말 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사실 잃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너가 10년 내내 풀다가 실패만 했어. 그래서 인생이 10년이 날아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좀 멋있어 보여서 이런 아이템 다 사라지고 진짜 내 인간적인 가치랑 얼라인되는 아이템만 남게 돼요. 10년 실패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도헬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희상입니다. 당뇨병을 위한 AI 주치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 당뇨병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의사의 데일리 서포트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AI 코칭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의 혈당을 보고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언도 주고 매일매일 당뇨병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의사 친구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어느 과를 갈지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고등학교 동문 웹사이트에서 그냥 메일 주소 따다가 무작정 콜드메일 보냈거든요. 그때 가장 크게 와닿는 조언을 주신 분이 지금 이누마라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CTO를 맡고 계신 사기의 이건호 선배님이었어요. 창업이 꿈이란 걸 믿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직함이고 되게 허상에 가깝고 너가 뭘 할지가 중요하다. 어떤 문제 풀지가 더 중요하다. 그때 고등학생으로서 생각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학문이 의학이었어요. 이건 인류가 20만 년 동안 축적한 학문이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죽음들이 있어왔고 총체적인 집합체로서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대학 생활을 남들보다 3배로 열심히 일하면은 개발도 잘해줄 수 있고 창업 경험이나 팀빌딩이나 이런 막 텐지블하지 않은 것들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 도메인 널리지는 대학 생활에서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값지겠다.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길에 그 얘기 했었는데 사실 그냥 전통적인 의사가 돼가지고 뭐 평생 진료를 보면은 환자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진짜 이 분야에서 더 확장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큰 폭의 변화를 낼 수 있다면 그때 미칠 수 있는 변화의 크기가 100만 명, 수천만 명, 1억 명이 넘을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의대를 진학하고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의학을 열심히 배우고 동시에 예과대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IT 쪽 씬에 오래 있으면서 양쪽의 세계에서의 최고의 가치들을 섞어서 진짜 큰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2015년부터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아빠가 좀 크게 아프셨어요. 뇌졸중에 걸리셨고 그 전화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좀 소름 돋는 전화였어요. 한쪽 귀에 소리가 나고 좀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희는 뭐 전정신경암이나 메니에르 아니면 뭐 BPPV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하루 있다가 왼쪽에 온도가 안 느껴진다 이래가지고 이러면 TIA 아니면 스트로크인데, 그래서 빨리 응급실 가봐라고 말하고 저도 바로 내려갔어요. 그때 결국에는 스트로크 맞았고 다행히도 정말 작은 정말 미세혈관이 막힌 거예요. 써가지고 지금은 재활 잘 받고 일도 잘하고 계세요. 하도 운동도 잘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끝나서 정말 아들로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때 그 간호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생각을 했을 때 어디 뭐 SNS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더 잘 공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고 이런 이 날것의 현장 앞에서 다른 거 다 빗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헬스케어에서 어렵더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어요. 멀리 보고 큰 꿈을 꿔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된다. 말과 생각은 실제로 이런 웅대한 비전, 큰 꿈, 정말 10년짜리 꿈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제로 AI가 의학과 결합되었을 때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나중에 AI 중심적인 병원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만성질환이라는 고통을 어느 정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꿈을 꾸면서도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앱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거를 잘 풀려면은 이 논문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 직시를 습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습득해서 최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사실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의사를 만든다. 이거 지금까지 풀린 적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구 보고 배울 사람 없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최적의 경험을 이룰 것이다 라고 빈 종이 위에서 그린 다음에 이걸 그대로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창조적인 업무인 것 동시에 그냥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공감해주고 같이 풀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문제 푸는 경험의 연속인 것 같고 매일매일 닥쳐오는 난관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는 푸는 것 같아요. 다들 오랫동안 일하고 그런데 하루하루 푸는 문제는 치열하게 매일 달라지고 매일 같은 사무실로 같은 의자에 앉아서 출근하지만 사실 재미가 한 5인 것 같고 나머지 95는 그냥 한다. 재미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한다. 요즘 솔직히 주 80시간, 100시간 일해야지 진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챙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국 간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감정적인 이유는 창업가로서
큰 무대에서 놀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역으로 왜 안 가는지가 전 더 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창업하는 사람이 굳이 한국에서 플레이할 이유가 있나? 처음 시작하면은 역으로 의존성도 없는데 처음부터 미국 법인 세워서 미국에서 투자받고 큰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리적인 이유는 시리즈 B 정도 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자기 피치 덱에 글로벌 가겠다라는 걸 넣기 시작해요. 북미 시장이건 동남아 시장이건 가겠다라고 피치 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글로벌에서 유의미한 테크를 만든 곳이 있냐? 생각보다 진짜 적어요. 글로벌로 성공한 사례들, 라인이나 블라인드 막 이런 식의 사례들을 보면은 팀이 그냥 무일푼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단칸방 잡고 거기서부터 제로 투 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글로벌로 다시 제로 투 원 해야 된다면은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더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대부분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 그 나라의 당뇨병 학회에서 진료 지침을 내요.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발표하는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다들 참고해서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매년 1월에 나와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정말 큰 스케일로 내가 모르는, 우리 서비스에 진출할 수 없는 나라의 진료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중심지인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야지만 목표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은 짧고 더덥기 때문에 사실 우린 이룰 게 별로 없다. 정말 미친 목표를 세우고 정말 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사실 잃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너가 10년 내내 풀다가 실패만 했어. 그래서 인생이 10년이 날아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좀 멋있어 보여서 이런 아이템 다 사라지고 진짜 내 인간적인 가치랑 얼라인되는 아이템만 남게 돼요. 10년 실패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